시민사회수석 황상무 수석, KBS 앵커 출신이죠. 많은 분들이 눈에 익숙할 겁니다. 근데 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발언을 했느냐? 일단 어제 MBC 보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도가 됐는데 어제 점심자리였다고 합니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과 MBC를 포함한 여러 출입 기자들이 식사 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 MBC 보도 등에 따르면 여러 현안들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김신조 일당 옛날에 청와대 습격 사건도 있었고요.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등등.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황 수석이 이렇게 좀 역사 얘기하는 걸 평소에도 사석에서 좋아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하다가 자신의 군대 시절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MBC는 잘 들어 라고 말을 하고 말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내가 정보사 출신인데 1988년에 한 경제신문 기자가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허벅지에 칼 2방 찔렸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시민사회 수석이라고 하면 시민사회 균형 발전 및 종교단체 등을 관리하는 게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시민단체, 종교계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언론인에 대한 과거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한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사건이었냐? 제가 좀 자세히 짚어드릴게요. 이게 왜 논란이냐? 일단은 압구정 현대 아니고요. 잘못 말했고요. 이 황상무 수석이 청담동 상위 아파트입니다. 지금은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피해자가 고인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엔 정말 큰 사건이었습니다. 1988년 8월 6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육군 정보사령부, 정보사죠, 소속 요원들이 중앙경제신문, 중앙일보의 자매지입니다. 나중에 이제 중앙경제신문이 중앙일보로 흡수되면서 이제 한 언론사가 됐는데, 당시 중앙경제신문 소속 사회부장 오홍근 기자에게 칼을 휘둘러서 공격한 사건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던 기자를 군인들이 가서 그 기자 집 앞에 찾아가서, 아파트에, 그것도 며칠 전부터 사전 답사를 했어요. 칼로 찌르고 달아난 겁니다. 서울 한복판에서요. 강남 한복판에서. 왜 그랬느냐? 그게 더 중요한데요. 중앙경제사회부장 출근길 피습. 과거 1988년 8월 8일 중앙일보 지면을 제가 직접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피습 당해서 붕대를 칭칭 감고 있는 오홍근 기자의 모습도 보이시죠? 오홍근 기자의 모습 보이실 겁니다. 당시 기사를 제가 좀 자세히 읽어드릴게요. 88년 8월 6일 아침 7시 30분 30대 초반,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들이 쫓아와서 오홍근 씨냐 물었고요. 근데 이제 오홍근 기자가 그 전부터 기사 관련해서 뭔가 협박 전화도 받고 해가지고 뭔가 불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다라고 도주했는데 따라와서 칼로 찔렀다는 겁니다. 칼로 허벅지, 근데 칼 길이가 20cm 가량이었다고 하네요. 충격적인 사건. 그리고 이때 이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정치권에서도, 당시 민주당도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언론인의 정당한 직무 수행이 더 이상 방해받지 않도록 치안당국은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서 관련자를 검거하라라고 했고요. 한국기자협회도 오부장 사건을 언론 활동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했다 라고 하면서 진상규명에 총력을 기울일 거다. 군 정보기관 소유로 알려진 승용차와 범인들의 관계를 조속히 규명하라라는 것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오부장이 더 선명한 사진인데요. 기자가 군인들에게, 군 정보사 요원들에게 테러를 당했던 사건을 황상무 대통령실 수석이 기자들과의 점심자리에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당시 이게 지금도 명확하게 규명은 안 됐고요. 수사도 지금 계속 보도를 보여드리면 실마리 잡고도 20일간 제자리, 수사 제자리. 그러니까 수사도 제대로 좀 안 되고, 뭔가 왜 노태우 정부였고, 노태우 정부가 그때까지도 군 관련한 그런 인맥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으니까요. 뭔가 그래서 수사가 잘 안 돌아간다라는 의혹 제기는 그때도 계속 있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있었고요. 이 아파트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거고요.
그 왜 그랬느냐? 기사 보이시죠? 기사 불만품은 계획적 범행이다. 4명이 사전 답사해서 치밀한 준비했다. 정보사 예하 부대장인 이규홍 준장이라는 그 스타입니다. 이규홍 준장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부하인 박철수 소령에게 지시했고 이 박소령은 자신의 산하 요원 4명에게 테러를 지시한 겁니다. 이게 무슨 영화도 아니고 이런 일이 이렇게 이게 아주 과거도 아니고 88년에 올림픽 열리기 직전에 서울에서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이 박소령이라는 사람이 지시를 하기를 칼을 25cm 칼을 하사관 등에게 나눠주면서 이 기자 죽이지는 말고 혼만 내줘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계속 이걸 디테일하게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이 황상무 수석이 기자들에게 농담이라며 했다는 이 말이 얼마나 황당하고 부적절한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과거 기사들 제가 다 확인해서 당시 그 농담이라고 했던 그 사건이 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 군인들이 이 기사에 불만을 품었냐? 그럼 어떤 내용이었느냐? 이것도 당시 중앙일보도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테러 사건 이후에 어떤 기사였는지 독자들이 판단해달라라고 이렇게 실었던 겁니다. 기사 내용은 뭐냐면요. 제목이 이겁니다. 청산해야 할 군사 문화라는 오홍근 기자의 칼럼입니다. 월간중앙 1988년 8월호에 게재했던 칼럼인데 요걸 보고 이 군인들이 정보사 군인들 특히 요것 봐라 혼 좀 내줘야겠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노태우 정부 당시 이제 88년 2월에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전두환 정권의 사법부를 그대로 가지고 오려고 했어요. 그 수뇌부를 그대로 재임명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2차 사법파동이라고 불리는 전국의 판사들이 반발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전두환 정권의 사법부 수뇌부를 그대로 앉히겠다? 아니 노태우 정권 바꾸겠다며. 국민들에게 뭐 더 바뀐다고 말했으면서 그대로 사법부 이어간다? 그러면서 전국 판사들 반발했고 그래서 전두환 정권에 이어서 연임하려던 김용철 대법원장이 88년 6월에 결국은 사직을 합니다. 그런데 오홍근 부장은 이 칼럼에서 청산해야 할 군사문화라는 칼럼에서 뭐라고 했냐면 요런 전국 판사들이 반발하고 요런 게 군사문화 시각에서 보면 이번 사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얼마나 국민들은 상명하복이잖아요. 시키면 하는 거죠. 근데 어디 전국의 판사들이 정권이 한다는데 반발을 해. 요게 지금 노태우 정권이 가지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시각이다라고 꼬집은 겁니다. 오홍근 칼럼니스트가요. 육공화국 집권층이 노태우 정권이 민정당 정권이 사법부와 입법부를 보는 시각이 잘못되어 있다는 데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각계각층의 빗발치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2차례씩이나 고분고분해 보이는 사람을 사법부 수장으로 밀어붙이려 했던 데서 우리는 이 같은 군사문화의 부분적인 채취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라고 청산해야 할 군사문화라는 그 칼럼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니까 정권을 건드리니까 이런 테러가 이루어지지 않았냐, 이게 당시의 시각이었죠. 그럼 다시 요 칼럼 내용까지 여러분들 지금 인지하신 상태에서 다시 황상무 수석의 요 발언을 보겠습니다. MBC는 잘 들어. 내가 정보사 출신인데 1988년 경제신문 기자가 아파트에서 허벅지에 칼 2방 찔렸어 라고 어제 2024년 3월에 MBC를 포함한 출입기자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말을 했다는 겁니다. 황 수석은 일단은 왜 MBC를 이렇게 언급했느냐라고 MBC 기자가 따져 묻고 하니까 농담이었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했다고 하지만 글쎄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황 수석은 웃으면서 농담이라고 했고 정보 보고 하지 말라라는 당부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 수석은 이제 발언 경위에 대해서 MBC 취재진이 질문을 하니까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한 차원이다라면서 농담이라고 거듭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이 사안 보십니까? 지금 유튜브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비판적인 댓글을 달아주고 계시네요. GM님 농담 속의 진심, 또 80년대 야들아 너희들 마탱이 같구나 라고 하셨고요.
완전히 유신 독재 군사 정권 시대로 돌아갔다. 또 해리포터님 저건 명백한 협박이다. 언론 기자들을 살해 협박했구만 등등의 그때 그 시절과 지금 현실이 거의 동일 수준이다. 또 MBC 무섭겠다. 누가 회칼을 들고 올지 모르니 황상무 건은 진짜 심각한 거다 등등의 반응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정치권에서도 이게 알려지면서 조금씩 반응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황상무 수석 식사를 겸한 기자들과의 간담회가 동네 호프집 대화 수준이어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정권 입맛에 안 맞으면 회칼로 찌르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실의 언론관입니까? 그게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기자 앞에 두고 할 농담입니까? 이 부분이 전 개인적으로는 공감이 되긴 합니다. 황 수석 본인도 언론인 출신인데 그 말이 위협으로 들릴지 판단하지 못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황상무 수석은 즉각 사표 쓰십시오라고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페이스북에 어젯밤에 올렸고요. 민주당 의원 김한규 의원도요. 권력의 정점에 선 자가 이런 말을 거리낌 없이 내뱉을 수 있는 사회는 정상이 아닙니다. 오만함에서 비롯됐기 때문입니다. 라고도 꼬집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제 MBC에서 이제 저녁에 보도를 하면서 좀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정치권에서 많이 반응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오늘 더 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총선 국면에서 과거 막말 등으로 어젯밤에도 뭐 정봉주 전 의원 그리고 뭐 도태우 변호사 등이 이제 각 양당에서 공천 취소하는 일도 있었는데 황상무 수석도 어떻게 보면 굉장한 막말, 그 언론에 대한 인식, 탄압성 발언을 했습니다. 요거는 용산 대통령실도 농담이었다고 하네요 정도로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당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자협회 등이 했던 그 성명, 언론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다. 또 당시 정치권에서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언론인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한 거다 등의 성명, 반응이 이번 황상무 수석의 발언에 대한 반응과도 일치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생각해보죠. 이거 뭐 제 사견입니다만 이거 예의가 아니지 않아요? 그냥 모르게 뭐 언론 탄압 이런 거 떠나서 기자들 앞에 두고 과거 기사 불만을 품어서 정보사 요원들이 기자에게 회칼을 찔러서 붕대 칭칭 감고 중상을 입어서 요렇게 기자가 요렇게 입원까지 했던 요 사건을 그냥 젊은 기자들 앞에서 농담이야 라고 하면서 발언한 그 자체가 이거는 그냥 인간적으로 굉장히 예의가 없는 발언 아닙니까? 아니 그럼 제가 만약에 제가 그 출입 기자여서 같이 황 수석이랑 밥을 먹고 있었으면 이 말을 듣고 나 제가 그런데요 과거에 그런 식으로 말 잘못하고 뭐 농단하다가 탄핵당한 대통령 있는 거 아시죠? 이런 식으로 말했으면 그걸 듣는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무튼 이거는 인간적으로도 예의가 굉장히 없는 발언이고 어떤 정무적 감각도 없는 발언이었고요. 농담이라고 해명한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 참 걱정스러운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 점심자리에서 기자들과 한 농담입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